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아시스의 상장 철회는 어쩌면 50% 정도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던 바라서 차라리 잘 된 측면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빨리 다음 공모주를 미리 살펴보려고 해요. 바이오 인프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노팀이라는 종목인데요. 다시 또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2023년 그 2차 전지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팀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부터 아셔야 합니다.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가 충전이 될 때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방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충전이 될 때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발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나노팀은요, 이 열을 처리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2차 전지용 방열 소재를 생산합니다. 방열 소재란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를 얘기해요. 방열이라고 하면 왠지 방음처럼 열을 방어하는, 열을 막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 어감인데 완전히 반대로 열을 내보내거나 내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열 소재는 배터리에서 어떤 부분에 탑재가 되는 걸까?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면 배터리의 구성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되는 배터리의 가장 기본이자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부터 시작을 해요. 이 셀이 약 12개에서 48개까지 모여서 하나의 배터리 모듈이 되고요. 이 모듈은 셀이 열과 진동, 이런 외부 충격에서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단단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또 8개에서 40개까지 모여서 배터리 팩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기차에는 최종적으로 이 팩 형태로 탑재가 되는 거고요. 또 팩에는 보통 배터리 온도나 전압을 관리해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냉각 장치도 탑재가 됩니다. 자,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글로벌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배터리 셀 업체고요. 이 셀 업체가 보통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는 최종 배터리 형태인 팩으로 조립을 해서 완성차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도 중에서 나노팀의 방열 소재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느냐? 그림을 보면 오히려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팩 사이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에 위치해서 두 매개체 사이의 빈 공간인 갭을 메꿔준다는 의미에서 고체 형태의 방열 소재는 갭 패드, 액상 형태의 방열 소재는 갭 필러로 구분이 되고요. 나노팀은 이 두 개 제품을 모두 생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갭 패드부터 알아볼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갭 패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배합 공정을 통해서 생성된 방열 역할을 할 배합물의 상하단부에 필름을 대고요. 열과 압력을 가해서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성형 공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필름 테이프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이 갭 패드는 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파생된 파생 전기차나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팩, 그리고 전기차의 각종 전장 부품들, 또 다양한 IT 기기들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고객 요청에 따라서 두께나 사이즈, 규격화한 제품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경도나 점착 정도, 또 필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갭 필러 보시죠. 액상 형태, 액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팩 하단부 그 사이에 도포가 된다고 해요. 이 도포된 갭필러에 배터리 모듈을 얹게 되면 그 무게로 인해서 갭필러의 압력이 가해지고요. 이때 두 부품 간의 공기층이 빈틈없이 메워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이 액상 형태가 고체 형태로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듈과 배터리 팩을 고정시키는, 두 개를 딱 붙이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게필러는요,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도포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자동화 대량 생산에 용이합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주요 고객사 중에 현대차가 있거든요. 이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만들고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라든지 EV6 이런 전기차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에는 게필러가 적용이 됩니다. 게패드가 아니라. 게필러는 모듈이 압력을 가하면서 방열 소재가 퍼지고 그게 빈틈없이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패드보다 충격 흡수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게패드하고는 달리 필름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더 저렴하고 또 가벼워서요. 원가 절감과 경량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필러의 매출 비중이 21년부터는 확 증가했어요. 이 GMP 플랫폼이 본격화되면서 게필러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기차용 열관리 소재가 효율적인 열관리를 보조해 줌으로써 전기차의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또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상황을 찾아보니까 투자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기존의 방열 소재 제조를 하던 회사들 외에도 실리콘 소재를 취급하던 회사들까지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용 방열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은 무조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현재 국내 주요 경쟁사로는 LG화학, KCC, 신성유화 정도가 있대요. 해외 경쟁사로는 henkel, 3M, 시네츠화학, 다우코닝 정도가 있고요. 해외 경쟁사들은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방열 소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국내 경쟁사들은 아직 게필러나 게패드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대요. 근데 나노팀은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나노팀이 대기업들을 제치고 방열 소재 분야에서는 매우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최윤성 대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henkel 코리아의 부사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에 나노팀을 설립했고 2017년에 1년 만에 바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게패드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나노팀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모델을 보시면 현대 기아의 주요 전기차나 수소차들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는 또 주요 직접 고객사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LG화학, 현대, 기아, 만도, 한온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주요 고객사고 다른 매출처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는 현대 기아에 납품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 편중이 심하기는 합니다. 상위 5개 매출처의 매출 비중이 90%를 넘어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매우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매출처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대항력이 부족하다는 그 리스크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살펴봤을 때 저는 현재 상황이 잘 유지만 된다고 하면 나노팀이 꽤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한 게 마음에 계속 걸려서 전기차 방열 소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꽤 많더라고요. 아마 더 뒤져보면 훨씬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대충 기업들과 내용을 적어놓기는 했는데 이 중에 나노팀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가 될 것 같다 싶은 회사는 EM플러스와 조광페인트 정도였어요. 특히 EM플러스가 방열 게필러를 생산한다고 하고 또 공장의 게필러 자동 도포 장비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글로벌 배터리 회사와 벤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EM플러스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했듯이 현 상황이 유지만 된다면 나노팀은 꽤 매력적일 텐데 경쟁이 벌써 심화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 적용처는
뭐 현대, 기아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 단가 인하 경쟁, 단가 인하 압력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에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실적 바로 확인하시죠. 와, 19년부터 21년까지 외형 성장이 매우 가팔랐어요.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해나간 거겠죠. 매출액이 뭐 거의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2년에는 조금 정체된 모습이네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좀 악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서 이 회사는 재무 안정성 지표들이 매우 불안정해요.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열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9억 원으로 급감했어요.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가 신공장을 가동시키면서 그 초기 비용이 자금을 빠르게 경색시킨 건데요. 이 원활하지 않은 캐시플로우를 차입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공모자금의 무려 37%가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은 이 사업 내용 설명하는데 정말 길었네요.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이제 공모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은 205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로는 11,500원에서 13,0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액은 약 267억 원, 시가총액은 약 2,490억 원. 뭐 소형이기는 한데 규모가 또 아주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바이오 인프라하고 일정이 겹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바이오 인프라의 상장일이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3월 2일 상장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기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나노팀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에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417만 3,748주, 상장 예정 주식수의 21.79%에 해당하는 적은 비율이기는 한데요. 이 중에 반 이상은 기존 주주,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고요. 밴드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43억 원, 좀 아주 애매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 대부분이 FI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단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세 차례 진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각각 744원, 912원, 12,700원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건 우리사주 조합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했던 거고요. 그들은 12,700원의 주식을 받았네요. 공모가 상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들어온 FI들의 투자 단가는 1,000원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밴드 하단에 확정이 돼도 10배 이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엑시트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프리-IPO에 들어온 증권사들하고 벤처캐피털이 있거든요. 이들은 12,700원에 투자를 했대요. 우리사주 조합과 같은 금액. 그래서 이 기관들한테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 공모가를 높게 산정했다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식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상장 직후 바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자,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비교 기업으로는 첨보, 후성, LNF, SKC,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 소재 업체들만 선정을 해놨어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의 이들의 평균 퍼는 31.46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동일한 기업들을 22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퍼를 계산해보면 22.13배가 나온대요. 그러면 보통은 둘 중에 낮은 펄을 적용하거든요. 하지만 나노팀은 높은 펄을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미 꾸준히 꽤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어요. 저는 이 자체가 조금 욕심이라고 봤고요. 이렇게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16,712원이고 여기다가 다소 낮은 할인율을 또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 최종적으로 11,500원에서 13,000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 적용퍼 자체를 문제를 삼더라고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퍼 30배 이상을 적용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30배 넘는 퍼를 적용한 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쭉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너무 공격적으로 잡아놓은 23년 예상 순이익을 적용한 게 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으로 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나노팀은 밴드 하단 기준 44.06배나 되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로 유명한 소재주들 첨보, 후성, SKC보다도 높다는 거죠. 물론 회사가 추정해놓은 단기 순이익 실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22년 53억 원에서 23년 12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수익성까지 같이 챙기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중론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제 맘대로 공모가를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앞에서 이 시장에 뛰어든 여러 기업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중에 EM플러스가 배터리용 방열 개필러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PSR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SR을 계산하니까 6.05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노팀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354억 원에 EM플러스의 PSR인 6.05배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11,181원이 나왔어요. 11,200원 정도. 여기에다가 동일 할인율을 적용하면 밴드는 7,700원에서 8,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조금 오바인 것 같기는 하고 제가 조금 그나마 보수적으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이 11,2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공모가 하단인 11,500원보다는 밑에서 확정이 되어야 이 종목을 청약을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올해 상장한 2차 전지 관련주들 한주라이트 메탈과 3기 EV는 좋은 성과를 냈었죠. 그 다음 타자인 제이오 16일에 상장을 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았던 제이오까지 성과를 내준다면 나노팀 청약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노팀은 제이오보다는 또 훨씬 가벼우니까요. 여기서 공모가가 하단 밑으로 결정이 된다면 더 가벼워질 수가 있겠고요. 그걸 좀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유통가는 금액이나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그리고 공모가, 실적 추정치의 달성 가능성 이런 게 모두 다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밴드 밑에서 확정이 돼서 조건이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면 청약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상장이라서 잘 따져봐야 돼요. 우선 제이오의 성과부터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참고를 해서 최종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영상, 지루한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2월 17일에 내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